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가상 투표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십니까? 인물, 정당, 성향 다 중요하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18대 대선에서 우리 지역 공약은 무엇인지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적임자 누굽니까? 지난주 원내 정당들은 치열한 경선과 후보 선출 과정을 마무리했다. 역사적인 제19대 대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자신만의 색을 드러내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말 그대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DNA가 축적된 정당입니다. 많은 경륜과 많은 준비된 후보로서 정말 이 나라를 반듯한 나라, 그리고 훌륭한 나라, 안정적인 나라로 이끌어갈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만들어진 국민에 의한 연대, 그것만이 다음 정권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당은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한 그런 정치를 해 나갈 겁니다. 평생 경제 공부한 전문가고 국방위원장 활동을 했고 권력자를 추종한 사람이 아니라 그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튼튼한 안보, 이 절대 가치를 지키는 게 이 보수주의 아닙니까? 대전 충청 지역은 역대 대선 동안 승패를 결정지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에 후보들도 중원인 충청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정책과 전략을 내놓고 있다. 충청권 발력 전략이라는 건 지금 세종시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와 함께 충청남북도가 함께 공조해서 이런 정책들이 운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외받지 않고 발전시키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시 자유한국당 공약으로 일단 내건 대전을 과학 철도 특별도시 대전으로 만들자.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만들어낸 공약들이고요. 그래서 대전시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탈핵도 그렇고요. SOC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제 대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그러한 것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함께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후보의 자질만큼 검증해야 할 것이 있다. 적폐청산, 정권교체,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구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이외에 지역과 관련되거나 국가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공약 없이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된다면 이제 집권 이후에 그것이 공약이 구체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책과 공약에는 후보자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 유권자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나 후보자의 이미지보다도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가 실행 의지를 가졌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는 18대 대선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기도 하다. 저 역시 정치 생명을 걸고 세종시를 지켰고 충청 발전을 위해서라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전과 충청 지역에 많은 지원을 공약화한 바 있다. 지역민 또한 그 약속을 믿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충남도청 이전 부지 개발, 명품 세종시 건설 지원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제18대 대선의 공약 이행 성적은 저조한 실정.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지난해 6월에서야 일부 삽을 떴으며 충남도청 이전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등은 여전히 심의 중이다. 그 외에 많은 SOC 공약이 오리무중인 상황. 세종과 충남 또한 마찬가지. 완료된 공약은 하나 없고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18대 대선 대전 충청 지역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떠할까? 제작진은 지역 대학과 시민단체 추천으로 총 9명의 전문가로 패널을 선정하고 18대 대통령 공약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해보았다. 18대 대전 충청 공약에 대한 당초 실현 가능성과 공약 이해도 등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대전 공약은 5점 만점 중 2점대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세종과 충남 지역의 공약 또한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었다. 행정수도를 원한대로 가느냐 아니면 수정해서 가느냐. 근데 이제 이 수정해서 그러니까 원한 플러스 알파를 주장한 박근혜 후보의 그때 당시에 이제 지지를 많이 얻어냈는데, 그러나 이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세종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진척이 하나도 없었죠.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충남 도청 이전 부지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연이 되고 제대로 인정되지 못했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 같은 경우도 새로 건설한다 그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습니까? 그 시간적인 낭비만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기초를 잡고 출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거죠. 제18대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대전 지역의 경우 공약의 기대 효과는 5점 만점 중 평균 3.5점, 실제 평가 점수는 2.1점을 얻었으며 충남은 각각 3.6점과 2.1점을 얻었다.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 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제18대의 경우 대전 충청이 원하는 굵직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이행과 실행 의지가 미흡했다는 것. 공약 이행 정도를 통해서 과연 고민하고 공약을 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고 이걸 얘기해 주면 표가 될 거라는 그 기대 이상 무슨 큰 의미를 담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보면 어느 분이나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꼭 하셨잖아요. 창조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끝까지 관찰했던 그런 부분이고, 스포츠, 문화 이쪽은 또 끝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시 상당수의 공약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판단, 자신의 그런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고 표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이 국정운영 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 지난 4년 정책과 탄핵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후보의 이미지보다 철학과 공약 의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여기서 원한다니까 그래, 여기서 원한다니까 그래 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 되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여기도 애매하고 여기도 애매하고 근데 둘 다 공약이니까 해달라라고 하고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너네끼리 지치면은 그냥 알아서 할게. 그런데 안 지치니까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결국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은 갈등과 분열을 시킨 지방을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좀 깨야죠. 예, 지금까지 얼마나 당해왔습니까? 대표적인 SOC 공약이나 거대 공약들은 대부분 어떤 국토 개발 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 근데 그걸 선거 때 마치 자기가 당선되면 다 해결할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총선이나 대선이나 막론하고 유권자들이 충분히 그런 걸 인지하셔서 이건 그냥 사탕발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와 함께 그 세부적인 내용 또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표를 계산한 선심성 개발 공약인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약인지 이를 가려내고 판단하는 일은 오롯이 유권자들의 몫이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경제 성장이 되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만병통치라는 이런 좀
생각들이 깊게 아직도 사회가 갖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로 경제 성장을 많이 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공약이나 한국 사회가 좀 나아가는 방향에 성장 위주로 해서 말하자면 나쁜 성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무조건 빠르게, 무조건 더 많이, 무조건 더 크게,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 대통령 파면이란 초유의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의 진정성을 판단할 시간이 우리에겐 부족하다. 유권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상황은 뭐 지역 대결이라든가 영호남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책과 공약이 사라진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내가 유권자라는 생각보다는 각 유권자 개개인이 내가 후보자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경제 양극화 문제나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나 일자리 문제, 고령화 문제, 각 난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고 그 고민하고 좀 근접한 후보들을 좀 선출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또 광장으로 또 잘못 뽑아서 나오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공약에는 그 후보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후보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할 것인지 담아내는 게 공약인데요. 지역의 정책이 사라진 대선,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떤 공약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약은 무엇인지 취재해봤습니다. 돌아오는 19대 대선을 맞아 최근 지자체들을 비롯해 대전, 충남, 세종시는 각각 지역의 핵심적인 공약 의제를 발표했다. 예기치 못한 장미 대선으로 시간이 제약되며 각 후보들은 지역을 깊이 이해하거나 비전을 보여줄 여력이 충분치 못했다. 이에 지역이 선 제안하는 공약화 의제는 후보들에게 지역 공약 수립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각 후보들이 이제 유력 후보들이 우리 대전, 충남, 세종과 관련된 그런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못한 이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 중심으로 먼저 공약을 만들어서 상향식으로 위에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데 19대 지자체 공약 과제를 보면 대전은 4차 산업특별시 육성, 원자력 안전관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등 20가지가 있으며 충남은 내포 혁신도시 지정, 서해안 신산업벨트 구축, 보령선 철도건설 등 총 15가지.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KTX 세종역, 국회 세종시 분원 등 17가지를 내세웠다. 대전, 충남, 세종의 공약 과제에 대해 시민사회 전문가에게 평가를 들어봤다. 특히 이제 충남권 공약과 관련돼서는 주로 세 지역의 공약과 관련돼서 주로 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한 공약이지만 과연 지역에서 얼마나 지역민들과 협의하고 동의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저는 그런 게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좀 특징을 보면은 좀 도시마다의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세종 같은 경우는 대전과 그리고 수도권과의 연결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공약들이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뚜렷한 정책적 차별성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요. 특히 이제 지역 공약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에 추진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희망사항, 그다음에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총망라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과연 대선의 이슈인가 하는 생각 드는 것들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SOC 사업이 공약의 대부분. 지역의 특색과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주거환경 사업과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등 대규모 개발 계획까지 지역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매우 짙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배적인 평가다. 도시마다 다 고속철이었으면 그게 고속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면 어떤 제도나 어떠한 기관은요, 그 기관이 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그거 관심이 있는데 왜 안 됐냐 그러면 그게 경제성이나 타산, 채산성 여러 가지가 안 맞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데 반복적으로 공약이 나왔는데 안 되는 공약을 들고 나오면 그건 별로 좋은 공약 같지 않아요. 그건 검증됐다는 거죠. 수년째 표류하는 SOC 공약이 아니라 대전, 충남, 세종 각각 특색에 맞게 지역의 미래에 집중하는 공약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제 중 총 10개 키워드를 뽑아 전문가에게 선정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이 중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어떤 의제가 필요하다고 봤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행정 수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 지방 분권과 관련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지금 이제 그 공약들을 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과학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서 대전이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환황해권의 중심 지역이 충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또 미래 장래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누가 선점을 하느냐,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봅니다. 제작진이 만난 전문가들은 세종시 완성과 수도권 규제 등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주요 대선 의제로 뽑았다. 한편 8명 중 6명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공약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선정했다. 대전이나 충청권이 갖고 있는 메리트는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하고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마인드를 결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프라도 돼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쪽에서 정주가 돼서 이쪽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 중소기업, 강소기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역에서 정착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그 통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장이 아닌가. 대전시 또한 제19대 대선 공약 과제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주요하게 꼽았다. 과학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IoT라든지 AI라든지 로봇 이런 걸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대세지 않습니까? 이번 부분들을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특별시를 만들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직접 보시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상용화 단지도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면은 아무래도 대전이 이제 기존의 인프라와 더불어서 좀 4차 산업혁명에 선도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공약 자료를 보면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적시할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미비했다. 경기, 경남, 광주, 대구시도 4차 산업혁명을 비전으로 내세워 대선 공약을 제시한 상황.
우후죽순처럼 쏟아진 동일한 지자체 공약들 사이에서 과학도시 대전시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지지부진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그걸 다시 공약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그 추진을 해왔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기초과학연구원이 또 되네 안 되네 하고 있는 그런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9년 동안 해왔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그 로드맵을 짜서 제시하고 정부와 이후에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당위성들을 사실 설명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들을 공약하고 정부가 이거 이렇게만 지원한다면은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경쟁력 있다. 이것들을 설득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경쟁력, 대전시만의 미래 성장 비전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공약 또한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재판이 될 것이란 우려. 한편으로 지자체들이 대선 공약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것을 빼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의 여론 수렴 과정이다.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과정에 시민들은 빠져 있거든요. 유권자는 빠져 있는데 일단 그 상을 걸어놓습니다. 걸어놓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시민들을 이제 그 끄집어내서 이게 공약하고 해준다더니 안 해주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나서라. 이렇게 해서 왜 안 해주냐고 시민들이 걸기하고 서명운동 받고 데모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동력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국가가 이걸 해주다고 했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동의를 받고 절차를. 실제 광주광역시는 이번 대선의 공약 발굴 과정에서 시민 토론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광주 발전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매년 정례적으로 해오던 시민정책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특별히 대선 공약에 걸맞는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실시한 바 있고요. 공약을 선정하고 가다듬는 과정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했는데 지역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갖가지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러한 공약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 철학에도 부합하고 국민 주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반면 대전, 충남, 세종의 경우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데 지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다소 부족했다. 대선 기간이 준비 기간이 좀 길었으면은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 좀 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 이렇게 해서 좀 사실 연말 정도만 됐어도 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하게 더 밟아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내용을 좀 더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올해는 특히 각 지역마다 좀 급조해서 공약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대선 기간이 좀 당겨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들었고 도청 내에서도 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을까? 시민 1인당 2개의 의제를 선정 토록하고 거리의 시민을 만나봤다. 의제는 전문가 패널에게 제시한 것과 동일한 10개의 키워드.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발전소와 관련한 대기질 이런 관심이 좀 많으신가 보네요. 당연하죠. 실질적으로 중국서 넣은 것도 있지만 이것도 커요. 저 석탄 그 에너지. 발전소. 그러면. 네, 이제 원자력이나 이것도 특히 마찬가지고. 원자력하고 북한 핵미사일하고 사람들은 따로따로 보는데 저는 같이 보거든요. 이제 앞으로 와야 되는 게 제가 원래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예측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배웠었는데 그 부분에서요.
되게 중요하고 저희 나가야 될 거 다 알아가지고 아무래도 많이 과학 관련된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장점이 있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정책적인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다른 시나 도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여기에 장점이 있고 어떤 것들을 더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밀린 과제 같은 느낌인 거죠. 지켜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그렇죠. 임용호정 때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전부 부처만 들어오고 거기 상권이나 어디 시에 대한 제대로 활성화가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만 올라와 있고. 맞아. 그래서 되게 동떨어진 느낌이더라고요. 아직 그냥 뭐 시읍 정도 같은 느낌? 되게 도로나 이런 건 깔끔한데 아직까지는 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 같거든요. 시민 164명에게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사람이 석탄 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질 오염, 원자력 안전 등과 같은 생활 환경에 밀착한 의제를 주요하게 꼽았다. 또한 시민들은 도시 재생과 같은 삶의 질에 관련된 의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사회 정책 발굴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은 결국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 그렇다면 지자체들도 해묵은 SOC 사업 공약보다는 지역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어떤 공약들이 말하자면 조금 좋은 공약일까. 추상적이긴 하지만 좀 기준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해왔던 그 크게 빠르게 그리고 이런 이제 성장형 공약보다 근로자나 그 농민이나 또는 지역 주민이 삶의 질과 직결되는 그런 공약들 좀 그걸 나으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교육 문제란데 의료나 주거 이런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안전하고 좀 편안하고 그래서 문화복지 이런 것들이 좀 치중한 공약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대선의 공약은 국가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공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이 실현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책적 어떤 판단의 근거에서 우리가 후보를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이 선거는 단순히 투표하는 행동만이 아니죠. 정책을 입안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하며 이 모든 판단의 결과를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선거인데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후보자들의 지역 비전과 정책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민의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